불가침 조약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초등학교 때였지만 통일이 바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위에 땅굴이 파지고요. 땅굴이 한 52개에다가 지금 구멍이 600개 정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끼만 행사도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80년대는 칼기 그 참 무고한 양민을 학살한 269명입니까? 격추시키는 그런 만행을 우리가 보고 자랐습니다. 그 위에 이제 언론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땅끝 시대 뭐 이렇게 도래해가지고 91년도 남북 기본 합의서가 있었습니다. 할 수 없이 북한으로서는 그런 그 합의를 해가지고 발표한 내용조차도 7.4 성명에 크게 벗어나지 않은 핵심적인 내용인 남북 상호 비방 금지 또 무기 상호 불가침 조약을 냈던 겁니다. 하나 더 애도된 게 있죠. 핵확산 금지. 그 위에 핵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정권 이후에서는 6.15 공동선언이라는 게 있었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상호 불가침, 남북 교류, 그리고 남북 협력 이래가지고 통일을 이루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감히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리기가 송구합니다만 저도 칼럼이라는 걸 많이 써봤는데 한 남북 관계에 있어서만 제가 100개 이상을 쓴 것 같습니다. 한 번도 북한에 대해서 나라나 국가라고 하는 표현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정상직이라 그러면 우리가 베트남에도 투자를 하고 태국에도 투자를 하고 중국도 투자를 하는데 왜 북한에 투자를 못 하겠습니까? 투자한 게 우리끼리 다 되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저는 이런 표현을 해왔습니다. 아주 관행적지만 북한은요 돈 없으면 어떤 것도 안 합니다. 심지어 남북 단일팀을 구성을 하더라도요 단일팀의 단복도 2벌 3벌을 요구하는 데가 북한입니다. 김정은 우리 문 대통령 51년생이신데 아들 빨도 안 되는 김정은한테 놀아나고 하는 이런 그 한번 봐보십시오. 아들 빨도 안 되는. 그럼 전쟁하자는 얘기냐? 전쟁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경각심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조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남북 관계가 이런 안보 불안을 이야기했던 원인이 궤가 잘못 끼어지고 단추가 잘못 끼어졌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나라가 안보 불안해가지고 정말 나라가 정말 이상하게 흘러나가고 있다는 걸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 문장 봅시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단기 경기 부양책 계속 나옵니다. 현금 주고 상품권 주고 국간에 빼먹는 겁니다. 다음 정부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서신 정책 해가지고 다 국간에서 빼먹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정부에서 발표한 2.4%의 경제 성장을 믿지 않습니다. 세계도 그렇고 우리 민간 그 연구기관에서도 2%가 넘는 경쟁 수치를 내놓지 않습니다. 국민 속이는 거죠. 2.4% 발표했습니다. 국민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문제만 봅시다. 이거는 뭐 오프 더 레코드입니다만 조국이요 저 친한 친구입니다. 조국을 저런 식으로 놔놓기 때문에 이념 갈등이 생긴 거예요. 조국이 예뻐서 그런 게 아닙니다. 조국의 진보주의의 상징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끼고 돌다가 오늘날의 지금과 같은 금난, 즉 검찰과 법무부의 싸움, 검찰과 청와대의 싸움, 정권과의 싸움이 돼버린 겁니다. 뭐가 잉태가 된 겁니까? 국론분열이 된 겁니다. 참나라 엉망입니다. 정말 힘든 상황에 그런 지경이 왔습니다. 어찌 해야 될까요? 제가 설에저도 우리 언론인께서도 그런 장면을 목격하셨을 것 같습니다만 우리 상대당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굉장히 조직적으로 활동했습니다. 시의원, 도의원 다 동원이 되어서 한 후보를 위해서 뛰었습니다. 사실상 상대당 후보는 공천이 확정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빨간 잠복 오늘 제가 입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갤레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양복을 벗고 빨간 잠바를 입었습니다. 처절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5명인가요? 속으로는 저를 포함해가지고 상대 후보들끼리 경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의원, 도의원들 그리고 우리 당원들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공천을 받을지 모르니까 다 숨죽여 있습니다. 에너지를 태감시키는 겁니다. 그 장대한 자유한국당의 그 장대하고 그 고귀한 당력 그 에너지가 소진되고 있고 묵혀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도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자, 너희들 경쟁하다가 재미삼아서 제가 좀 속된 표현을 하겠습니다. 재미삼아입니다. 이건 오프 더 레코드고 재미삼아서 이해를 다 해주실 것 같아서 어느 한 놈이 될지 모르는데
잘못하다가는 잘못 줄 서다가는 우리 어찌되노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저한테도 그런 우려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후보는 무소속 나가겠다는 얘기 하는 겁니다. 공천과 관련해가지고 분리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에너지를 결집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기회들 자꾸 상실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 6명이요. 적어도 만약에 우리 분열해가지고 지금 어떻습니까? 딱 빼놓고 얘기해서요. 상대당 집권 여당이지 않습니까? 저도 대선도 그렇고 총선도 많이 뛰어본 사람입니다. 선거를 들키지 않으면 어떤 것 불법도 하고 싶은 게 선거 욕망입니다. 지금 정권이 어떻습니까? 이 서부 경남에 한석 얻고자 하는 처절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분열하면요, 우리 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 불끈한 에너지를 왜 보존하지 않냐고 전선을 못 시킵니까? 분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6명이 제가 그 회계문에는 그렇게 적었습니다. 각인의 합의에 따라 다 조직이 힘들 겁니다. 5명, 6명이 합의한다니 참 힘드는데 또 크게 보면요. 다 정치하겠다는 사람들이 큰 마음 다 먹습니다. 좀 희생이 되더라도 좀 불리하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도 6명이 골고루 서서 심판받고자 하는 단합되고 결집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우리 6명 다 여러분들 앞에 유권자 앞에 남해 사천 하동의 유권자 앞에 설 기회를 자꾸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당을 지지하고 당을 지키고자 하는 당인들에 대한 염려나 걱정이 불식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어느 한 시점, 어느 한 장소에서 6명이 공히 같이 선거운동을 하는 기회를 가져야 하고 그 이후에 말씀드렸다시피 언론인과 사천 시민들 앞에 서서 검증받고 가늠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사람이 가장 적합한 건지에 대한 기회를 확보하고 공표한다는 취지에서 같이 기자회견장에 서서 검증받는 그런 기회가 자꾸 생기고 넓혀나가야 한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자 오늘 가위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 회의를 갖게 됐습니다. 일단 제 말씀은 끝났는데 혹시 미진하거나 제가 부족했던 상황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기 경선을 중앙당 요청한다 그런 내용인가요? 그 노골적으로 얘기할게요. 저도 중앙당 출신인데 여기서 솔직하게 건의해봐도요. 그야말로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완화부댐이죠. 사천 지역을 갖다가 특별하게 신경 쓰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겁니다. 경남도당을 통해서 중앙당을 통해서 사천의 특수한 상황, 그 상대당 후보의 적격성 또는 그런 자질 그런 콘텐츠를 설명하고 상대당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 정황들을 갖다 제가 보호를 할 겁니다. 그런 루트, 그런 네트워크는 저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네. 예. 지금 지역에 오셔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 만나고 다니시는 거 알고 있는데 예. 지금 여기 오늘 기자의 내용을 보면 결국은 자유한국당 후보들이 뭉쳐서 네. 지금 이 나라가 어지러운 상황에 한색이라도 보태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찢어지지 말고 단합된 모습 보여주자. 그게 무슨 내용인 것 같은데 예. 지금 바깥에 다녀보시면 이 지역민들의 민심이 좀 어떠한지 예. 또 사실 그 어떤 선거 때마다 지금 이러한 경우가 지금 정 후보님처럼 어떤 이렇게 우리가 다 전체를 기자회견을 해서 어떤 공정하게 선거 그것도 하고 힘을 모으자는 그런 어떤 주장하는 분들도 한두 명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참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질문하자면 네. 바깥에 다녀보니까 지금 민심이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이 아닌 이 나라 전체를 볼 때 어떠한지 네. 또 이렇게 6명의 후보가 우리가 하나의 어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갔던 모습을 보이자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은 뭔지 의견을 한번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못나도 제가 엔질거리지 않고 잔머리를 안 굴립니다.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 자유한국당의 80%의 민심을 얻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는 사람마다 빨간 옷 입게 손잡을게 무슨 저는 너무 당이 있노 상대당 그렇게 표현해서 또 언론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또 표현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듣습니다. 80% 정도의 기반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상상도 하겠죠. 그러나 그 5명, 6명이 뿔뿔이 헤어지거나 솔직하게 비난을 하거나 공천 상황이 불리하다고 하여 티 나가거나 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모른다라는 것이 뭐냐면 혹시라도 우리 분열을 이래 가지고 정말로 사천 남해 하동 유권자들이 바라지 않은 상대당 후보가 득실할 것 같은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런 기회를 만드는 것이고 제가 판단하는 때는 80% 이상 자유한국당의 기반이 굳건한 곳이 저는 여기라고 생각을 하고 감히 상대당 후보 또는 상대당이 여기서 접근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러 조치들이 차단되어야 된다. 그 단초적 상황이 우리끼리 단합해야 한다. 그 내용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우선 당장 저희 캠프 측에서 5명의 후보들한테 의사를 타진할 겁니다. 제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우리 캠프의 책임자께서 할 수도 있고 직간접적으로 하자.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손해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석이 정말 절실하고 절박한 이 상황에서 어떤 것들도 우리 내놔야 된다. 또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 가늠을 하실 거 아닙니까? 다 잘 아시는 후보들의 면면들 그런 경쟁력 그런 내용들 다 알고 계시는데 서로 부딪히고 서로 충돌되고 하는 점도 있겠지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당인의 당 간판을 얻고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기본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회 경우에 따라서 오늘도 저 이외의 다른 후보들한테 제 의사 제 제안들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제안을 드릴 것입니다라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중앙당이 네. 아직도 저력하고 있는데 네. 조합이 있는 보수 조합이 저력하고 있는데 저 후보의 충정처럼 그렇게 움직여지겠나요? 우리 다른 후보도 정당 생활을 하신 분들 좀 있습니다. 그런데 당뇨 생활을 정상적으로 한 사람이라 그러면요, 이런 충정들을 좌시하거나 사실로 볼 사람들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왜 우리가 빨간 옷을 쓰고 있습니까? 왜 자유한국당 이제 공천 신청이 시작이 되고 2월 5일 마감인데 왜 공천 신청을 빨간당을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인정,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용 전체가 되는 전제하기 때문에 공천을 신청하겠다는 의미지 않겠습니까? 그죠? 중앙당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정치 구도는 우리 지역 민심 전체를 갖다 대변하지를 못합니다. 딱 깨놓고 얘기해서 공천 못 받아다고 해서 프로파일 가스 매는 후보도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러나 그런 진정성들이 중앙당이 잘 전달돼 줄 수 있도록 누구 니 접촉할래? 누구 니 인맥이 있노? 지금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적어도 우리 사천 남해 하동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당 책임자한테 전달할 수 있을 만한 네트워크는 저는 갖고 있습니다. 할 겁니다. 사천은 정말 절박한 상황에 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동부 경남, 중부 경남, 서부 경남 다 다른 여건 아닙니까? 만약에 서부 경남에서 과거와 같이 자유한국당의 의석이 뺏기는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요, 이 동부, 중부, 서부에 있던 이 벨트가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정치적인 지형을 갖다가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회를 제가 반드시 가질 겁니다. 개별적으로 질문해 주시면요, 어느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제가 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마치는 걸 하고